소매업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산업인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방식, 소매업 모델의 발전, 그리고 매장의 다양한 형태와 옴니채널 소매업의 부상 같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매업에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브랜드와 소통하려면 직접 매장에 가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방식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활용해서 소비자와 더 깊게 연결될 기회를 잡고 있죠. 예를 들어 이마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마트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 맞춤형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개별 취향에 맞는 상품 추천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매업 모델의 변화예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소매업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한테는 편리함을, 소매업체에는 매출 증가와 고객 만족도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롯데백화점의 스마트픽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게 바로 옴니채널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매점의 유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대형 매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의점, 팝업 스토어, 전문점, 심지어 체험형 매장까지 등장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거든요.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서울을 예로 들면 여기는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 결합한 복합 공간을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처럼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옴니채널 소매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소매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옴니채널 전략이에요. 매장, 온라인, 모바일, 소셜미디어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합해서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죠. 요즘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소매업체들은 채널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GS 리테일의 우리 동네 딜리버리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해서 정말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매점의 마케팅 의사결정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 상품 구색, 촉진 활동, 입지 선정 같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예를 들어 CU 편의점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소형 포장 상품이나 간편식을 강화했어요.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또 CU는 도시락이 맛있는 편의점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경쟁사와 확실히 다른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의 추세와 발전을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지출에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성비 높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소매업의 수명 주기도 짧아지고 새로운 소매 형태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면서 경계가 거의 사라지고 있죠. 초대형 소매점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서울처럼 쇼핑, 문화,
예술이 결합된 공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소매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스타벅스는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친환경 매장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매업은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매상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상인 도매상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보유하고, 브로커는 소유권 없이 거래를 중개하죠.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도매 조직을 두고 있어요. 도매업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는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죠. 또 물류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동화된 물류센터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 경영도 도매업에서 중요한 화두인데, 롯데그룹은 친환경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업과 도매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의 발전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전략이 결합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죠. 특히 지속 가능한 경영과 소비자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게 쌓고 환경 문제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매업과 도매업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의 미래는 더욱 기술 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비자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물류와 공급망의 자동화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친환경 포장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이 소매업과 도매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